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어린 딸 지아와 함께 삶의 잔해 속에서 길을 찾으려 애쓰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던졌다 말할 수 없는 진실, 그녀의 세계를 뒤흔든 비밀. 이 이야기는 화려한 승리의 서사가 아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뿌리내리는 회복력,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견디는 한 여인의 용기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가슴 아픈 과한, 이 얽힌 이 여정은 세연이 어떻게 상처를 넘어 사랑과 희망의 새집을 짓는지 보여준다.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우리는 묻는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지금 귀를 기울여라. 강세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병실은 무균의 감옥 같았다. 하얀 벽이 강세연의 무너져가는 신경을 압박했다.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는 갇힌 곤충처럼 끊임없이 그녀의 혼란을 조롱했다. 그녀는 딱딱한 침대에 누워 야른 시트를 손가락으로 꽉 쥐며 현실에 자신을 묶어줄 수 있기를 바랐다. 심장이 쿵쿵 뛰며 의사가 방금 전해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매 순간 떠올리게 했다. 임신, 그 단어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날카롭고 낯설게 메아리쳤다. 임신.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준호는 1년 넘게 세상을 떠났고 그의 부재는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다. 의사의 목소리는 임상적이고 무심하게 혈액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세연은 입술을 벌린 채 그를 응시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아간 우주에 답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늘 그랬듯 그녀는 침묵했다. 고개를 돌리자 방 건너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검은 눈은 깊이 꺼져 축축한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유령 같았다. 시간 밖에 떠도는 여인이었다. 아이 그녀 안에 자라는 생명에 대한 생각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그녀 자신의 몸이 벌이는 잔인한 장난 같았다. 준호의 아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누구의? 그 질문은 그녀를 갉아먹었고 마주할 용기가 없는 그림자였다. 간호사가 생체 신호를 확인하러 왔을 때 세연은 천장을 고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간호사가 그 순간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밝은 톤으로 말했다. 이제 쉬세요. 힘이 필요할 거예요. 세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조여왔다. 힘. 그녀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장례식 이후로 지아의 악몽을 달래는 끝없는 밤들 이후로 시아버지의 집에서 보내는 차가운 침묵 이후로 그녀는 껍데기였다. 딸을 위해 존재하는 것, 그 이상은 없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퇴원하며 세연은 매서운 가을 공기 속으로 나왔다. 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추위를 막았다. 도시의 불빛이 눈물로 흐려졌고 그녀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으로 무거웠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그 진실은 너무 끔찍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진 이후로 늘 그랬듯 혼자였다. 준호의 죽음에 대한 기억은 세연의 뼛속에 새겨진 상처였다. 불쑥 떠올랐고 그날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시부모 집의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지아는 위층에서 잠들어 있었다. 침묵이 물리적 힘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손이 떨리며 차를 따랐고 증기가 공기 중에서 유령처럼 휘감겼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준호는 작별 인사로 그녀에게 키스했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따뜻했다. 출근 전이었다. 오늘 밤에 봐. 그가 말했다. 내일을 믿는 남자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몇 시간 후 전화가 울렸다. 경찰관의 목소리. 짧고 격식 차린 소식을 전했다. 트럭, 충돌, 생존자 없음. 세연은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무릎이 꺾였으며 세상이 단 하나에 참을 수 없는 진실로 무너졌다. 장례식은 검은 우산과 낮은 위로의 말들로 흐릿했다. 4살밖에 안 된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작은 얼굴은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세연은 딸을 단단히 안으며 지킬 수 있을지 확신 없는 약속을 속삭였다. 우린 괜찮을 거야.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다. 마치 반복이 그것을 사실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매장 후 세연은 시부모 집에 남기로 결정했다. 지아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한정된 집, 아버지의 가족과의 연결. 하지만 그 집은 영묘 같았다. 벽은 말하지 않은 슬픔으로 무거웠다. 그녀의 시아버지 이병철은 우뚝 선 인물이었고 그의 존재는 대리석 바닥처럼 차가웠다. 그는 말이 적었고 날카롭고 읽을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피부를 따끔거리게 했다. 시어머니 혜진은 더 친절했지만 거리가 있었고 그녀의 따뜻함은 그녀 자신의 슬픔에 의해 억제되었다. 세연의 밤은 가장 힘들었다. 손님방에서 혼자 그녀는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위안을 찾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남편이 따라갔던 길을 따라갔다. 절박한 행동이었다. 자신을 되찾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어느 밤 숨이 빨라지고 입에서 부드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다. 문이 삐걱거렸다. 병철이 거기에 서 있었다. 복도 불빛에 그의 실루엣이 윤곽을 이루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수치심이 뜨겁고 숨막히게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가렸고 심장이 쿵쾅거렸으며 그의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의 침범은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았다. 찻집은 성역이었다. 도시의 콘크리트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안식처였다. 햇볕과 비로 바랜 나무 간판에는 혜진의 차라고 적혀 있었고 시어머니의 자부심이 담긴 이름이었다. 세연은 혜진의 권유로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집에 숨막히는 압박에서 그녀를 끌어내는 부드러운 격려였다. 찻집은 제스민과 캐모마일 향으로 가득했고 공기는 끓는 잎의 위안으로 짙었다. 세연은 조용한 정밀함으로 일을 했다. 허브를 갈고 차를 우려내고 나무 쟁반에 도자기 컵을 정리했다. 일의 리듬은 그녀를 달랬고 갈라진 마음을 위한 약이었다. 지아는 종종 구석에 앉아 색칠하거나 책을 읽었고 그녀의 존재는 세연의 폭풍 속 부드러운 닻이었다. 혜진은 꾸준한 안내자였다. 손은 거칠었지만 차를 가르칠 때는 부드러웠다. 단지 입과 물이 아니야. 어느 오후 그녀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이고 의도야. 모든 찻잔은 이야기를 전해. 세연은 귀 기울였고 마음이 움직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보이는 느낌을 받았다. 미망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그녀 자신으로. 그들의 유대는 천천히 자랐다. 바위투성이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처럼. 혜진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공유했고 웃음에는 향수가 묻어났다. 세연은 처음에는 망설이며 점점 자유롭게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준호와 지아,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반짝이는 작은 기쁨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순간들에서 찻집은 직장이 아니라 피난처였다. 세연이 숨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어느 저녁 가게를 닫을 때 혜진이 세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내가 아는 것보다 강해. 그녀가 말했다. 눈에 자부심 같은 무언가가 빛났다. 세연은 미소 지었다. 연약했지만 진실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 슬픔, 준호 없는 삶을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 불가능한 임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위협이 되었다. 찻집은 도자기의 부드러운 달그락 소리와 손님들의 낮은 대화로 살아있었다. 세연이 소중히 여기는 교향곡이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움직였고 손은 뜨거운 우롱차를 섬세한 컵에 따르며 안정적이었다. 그 루틴은 생명줄이었다. 점점 불안정한 세상에 그녀를 묶어주었다. 지아는 늘 앉던 테이블에 앉아 크레용이 스케치북 위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순수함이 세연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11월의 쌀쌀한 아침, 서민준이 처음 나타났다. 그는 첫눈이 묻은 코트를 입고 가게로 들어섰고 문 위의 종이 경고처럼 울렸다. 그는 키가 크고 찻집의 아늑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우아한 기품이 있었다. 그의 눈, 어둡고 탐색하는 세연이 손님에게 주문을 건네는 동안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녀는 그의 시선의 무게를 느꼈고 그것은 그녀가 레이스 장식 드레스의 밑단을 고치는 따끔거리는 감각을 주었다. 혜진이 선물한 옷으로 몸에 딱 맞아 곡선을 드러내 낯설고 대담하게 느껴졌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카운터로 다가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따르는 차처럼 따뜻했고 그녀 안에 잠든 무언가를 흔들었다. 이곳이 도시 최고의 제스민 차를 판다고 들었어요. 세연은 정중히 미소 지으며 손은 차 주전자에 바빴다. 최선을 다하고 있죠? 드셔보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가 주문을 준비하며 그를 훔쳐보았다. 그는 낡은 페이퍼백을 읽으며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에게는 조용한 강렬함이 있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지닌 남자였다. 그녀가 차를 가져왔을 때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미소는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여기 새로 오신 거죠? 자주 오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녀가 의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 가게예요. 그는 눈썹을 치켰고 흥미로웠다. 가족 사업이군요. 요즘 그런 따뜻함은 드물죠. 그 칭찬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고 목에 열기가 올라왔다. 그녀는 감사하다고 중얼거리며 카운터로 물러났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 아침 내내 민주는 머물렀고 차를 홀짝이며 가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각 시선은 질문 같았고 그녀가 대답할 준비가 안 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세연이 가게 문을 잠글 때 혜진이 그녀의 산만함을 눈치챘다. 오늘 좀 가벼워 보이네. 그녀가 장난스러우면서도 다정한 톤으로 말했다. 무슨 일 있었어? 세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민준의 미소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냥 바빠서요. 그녀는 거짓말했고 느껴진 불꽃을 이름 짓고 싶지 않았다. 너무 연약했고 너무 위험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조용했고 지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세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병철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의 존재는 무겁고 굽힐 수 없는 그림자였다. 오늘 달라 보였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각 단어를 신중히 골랐다. 그 드레스. 과부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녀의 손은 비눗물 속에서 멈췄고 맥박이 빨라졌다. 선물이에요. 그녀가 싱크대에 눈을 고정하며 말했다. 혜진이 준 거예요. 그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숨결은 쌀주 특유의 신맛이 났다.
사람들이 너를 봐. 남자들이 너를 봐. 조심해, 세연. 이 집안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 경고는 날카롭고 차갑게 공기 중에 걸렸다. 그녀는 목이 조여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떠났다. 혼자 그녀는 카운터를 꽉 잡았고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아침의 여인의 왜곡된 메아리였다. 민준이 일으킨 불꽃은 병철의 시선의 무게에 위협받으며 깜빡였다. 날들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 외줄타기처럼 몇 주로 흐려졌다. 민주는 찻집의 단골이 되었고 그의 방문은 세연의 삶에 조용한 리듬이 되었다. 그는 긴 겨울 후의 햇빛 같은 부드러움으로 그녀와 이야기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차를 묻거나 프리랜서 작가로서의 여행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기대하게 되었지만 병철의 경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답변을 신중히 유지했다. 집에서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병철의 태도가 변했고 그의 침묵은 더 날카로웠으며 움직임은 의도적이었다. 그는 문간에 머물렀고 그녀가 집 안을 오갈 때 눈으로 따라다녔다. 세연은 먹잇감 같았다. 모든 행동이 면밀히 조사되었다. 그녀는 밤에 침실 문을 잠갔다. 작은 반항이었지만 불안을 덜어주지 못했다. 어느 밤 찻집에서 긴 교대를 마치고 세연은 방에 서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집은 고요했고 바닥판이 가라앉는 희미한 삐걱거림만 들렸다. 그녀는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 부드러워진 자신의 실루엣을 거울에서 보았다. 잠시 그녀는 다른 삶을 상상했다. 민준의 미소가 그녀의 것이고 지아가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곳. 문이 덜컥거렸다. 부드럽지만 끈질긴 소리였다. 세연은 숨이 멎으며 굳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가 돌아갔고 병철이 들어섰다. 반쯤 밝은 빛에 눈이 반짝였다. 그는 불안정했고 셔츠는 흐트러졌으며 술 냄새가 달라붙어 있었다. 내가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그가 혀꼬인 소리로 말했다. 말에 위협이 담겼다. 그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니며 남자들을 유혹해. 너는 창녀나 다름없어. 세연은 뒤로 물러섰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발 나가세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아가 자고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는 낮고 거친 웃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에 그녀의 피부가 오싹했다. 내 집에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거대한 몸이 문을 막았다. 그녀는 옷장 가장자리를 잡았고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탈출구를 찾아 헤맸다. 이어진 것은 그녀를 산산조각낸 모욕이었다. 병철의 손은 거칠었고 그의 무게는 숨막혔으며 그의 말은 비난과 권리의식의 연속이었다. 세연의 세상은 고통, 굴욕, 지아를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로 좁혀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준호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드럽고 꾸준히 남아있는 마음의 구석으로 물러났다. 그녀에게 힘을 약속하며.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병철은 말없이 떠났고 문이 딸깍하며 닫혔다. 세연은 몸을 웅크렸고 몸은 떨렸으며 잠옷은 찢겨 있었다. 침묵은 귀를 멍하게 했고 그녀의 비명을 삼켰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때는 충격이 그녀에게서 빼앗긴 것의 전부를 깨닫게 할 때 눈물이 나중에 올 터였다. 그녀는 새벽까지 거기에 누웠고 마음은 두려움과 수치심의 전쟁터였다. 임신. 그녀는 끔찍한 명료함으로 깨달았다.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의 것이었다. 그 진실은 칼날이었고 그녀의 희망의 마지막 실을 잘랐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순진하게 잠든 지아를 생각했고 강렬한 결심이 뿌리내렸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먼저 이 밤, 그리고 앞으로의 많은 밤을 견뎌야 했다. 찻집은 세연의 감옥이자 구원이었다. 그녀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차를 우려내고 손님에게 미소 지으며 혜진의 질문에 연습된 쉽게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몸은 아팠고 병철의 폭력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다. 그녀의 마음은 그 공격을 끊임없이 재생했다. 그녀는 거울을 피했고 자신이 된 여인을 마주할 수 없었다. 민주는 변화를 눈치챘다. 피곤해 보여요. 어느 오후 그가 이마를 찌푸리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평소처럼 제스민 차를 주문했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찾았다. 괜찮아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손은 컵을 내려놓으며 떨렸다. 그냥 바빠서요. 그녀가 말했다. 거짓말이 혀에서 쓰라렸다. 지아 때문에 밤을 새웠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부드럽고 꾸준히 머물렀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여기 있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판단하지 않을게요. 그 친절은 그녀를 거의 무너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눈에 고인 눈물을 보기 전에 돌아섰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공격, 임신, 그녀를 집어삼킨 두려움. 하지만 병철의 위협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말하면 지아가 대가를 치를 거야. 침묵은 그녀의 우리였고 그녀는 벗어날 너무 두려웠다. 집에서 병철의 존재는 끊임없는 위협이었다. 그는 다시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따라다녔다. 시간을 기다리는 포식자였다. 세연은 극도의 경계 상태로 살았고 모든 움직임은 그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그녀는 지아를 가까이 두었고 매일 밤 안전을 약속하며 속삭였다. 하지만 비밀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고 그녀가 홀로 짊어진 짐이었다. 항상 예리한 혜진은 변화를 감지했다. 너답지 않아. 가게를 청소하던 어느 저녁 그녀가 말했다. 세연,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할 수 있어? 세연의 목이 조여왔고 진실이 그녀를 할퀴었다. 그녀는 고백하고 싶었고 혜진의 따뜻함에 안기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냥 피곤해요. 그녀가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혜진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너는 가족이야. 그녀가 세연의 손을 쥐며 말했다. 그거 잊지 마. 그 말은 생명줄이었지만 세연은 자신이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익사하고 있었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날 오후 찻집은 조용했고 손님들의 평소 소음은 창문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빗소리로 대체되었다. 세연은 카운터 뒤에 서서 기계적으로 찻잔을 닦았다. 각 동작은 그녀를 현재에 묶는 끈이었다. 그녀의 몸은 고통의 지도였고 강멍은 병철의 모욕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그것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긴 소매, 스카프, 눈에 닿지 않는 미소. 하지만 비밀의 무게는 그녀를 짓눌렀고 가슴에 박힌 돌이었다. 지아는 테이블에 앉아 작은 손으로 크레용을 꽉 쥐며 그림을 그렸다. 최근 그녀의 스케치는 더 어두워졌고 거친 선과 흐릿한 형체는 세연이 너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고 지아의 이마에 잡힌 주름, 입술이 야은 선으로 다물어진 모습에 가슴이 뒤틀렸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무거움을 지고 있었지만 세연은 그것을 덜어줄 방법을 몰랐다. 혜진이 뒷방에서 신선한 허브 쟁반을 들고 나왔다.
지아, 귀여운 내 새끼.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불렀다. 이거 분류하는 거 할머니 도와줘. 너는 나보다 잘하잖아. 지아는 망설이다가 의자에서 내려왔고 스케치북을 끌어안았다. 세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고 혜진의 존재에 감사했다. 나이든 여인은 그녀의 다이 되었고 그녀의 친절은 세연이 이름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위한 약이었다. 하지만 혜진의 따뜻함조차 그녀 안의 차가움, 병철의 위협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닿지 못했다. 지아가 허브를 분류하며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할머니, 그녀가 입에 눈을 고정하며 말했다. 왜 할아버지가 밤에 엄마 방에 가? 그 말은 천둥 같았고 연약한 평온을 산산조각 냈다. 세연의 손이 멈췄고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카운터에 부딪혔다. 혜진의 쟁반이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은 지아를 향하며 창백해졌다. 뭐라고 했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아의 크레용이 멈췄고 어깨가 웅크러졌다. 봤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난주에 할아버지가 엄마 방에 갔는데 엄마가 울었어요. 싫었어요. 세연의 숨이 멎었고 시야가 흐려졌다. 방이 기울어졌고 벽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고 지아를 안심시키고 싶었으며 딸이 무심코 드러낸 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졌고 공포에 도둑맞았다. 혜진은 쟁반을 내려놓았고 동작은 느리고 의도적이었다. 그녀는 지아 옆에 무릎을 꿇었고 손은 아이의 어깨에 부드럽게 놓였다. 지아, 할머니한테 더 말해줄 수 있니? 뭘 봤어? 지아의 눈이 세연에게로 향했고 크고 불안했다. 잠을 자야 했는데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리가 들렸어요. 몰래 봤는데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어요. 엄마가 무서워 보였어요. 혜진의 시선이 세연에게로 돌았고 그녀의 표정은 충격과 서서히 다가오는 공포의 혼합이었다. 세연, 그녀가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사실이야? 세연의 무릎이 꺾였고 균형을 잡으려 카운터를 붙잡았다. 진실이 그녀를 핥히며 나와달라고 했지만 병철의 위협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말하면 지아가 대가를 치를 거야.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눈은 그녀를 배신했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혜진은 일어섰고 얼굴이 굳었다. 지아, 뒷방에 가서 좀 그려.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톤으로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스케치북을 꼭 안으며 물러났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보았다. 둘이 남았을 때 혜진은 빠른 걸음으로 가게를 가로질렀다. 그녀는 세연의 손을 잡았고 그 잡는 힘은 따뜻하고 흔들림 없었다. 말해. 그녀가 간청하듯 말했다. 그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어? 세연의 결심이 무너졌고 혜진의 연민 아래 댐이 터졌다. 말이 쏟아져 나왔다. 머뭇거리며 거칠게 공격, 위협, 기적이자 저주인 임신. 그녀는 두려움에 마비된 밤들, 지아를 위해 억지로 웃었던 날들에 대해 말했다. 각 고백은 상처를 다시 열었지만 또한 해방이었고 그녀를 묶었던 침묵을 벗어던졌다. 혜진은 듣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의 마스크였다. 세연이 말을 마치자 그녀는 세연을 격렬히 끌어안았고 그녀의 팔은 세상으로부터의 요새였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녀가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여기 있어? 이걸 해결할 거야. 세연은 그녀에게 매달렸고 첫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보이는 느낌을 받았고 그녀의 고통이 인정받았다. 하지만 두려움은 남아있었고 병철이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그림자였다. 그날 밤 대면이 이루어졌다. 빠르고 굽힐 수 없었다. 혜진은 지아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고 손님방에서 담요 아래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었다. 집은 고요했고 다가올 일의 무게로 공기가 무거웠다. 세연은 부엌 테이블에 앉았고 손은 단단히 깍지 끼었으며 심장은 가슴에서 북소리 같았다. 혜진은 문 옆에 서 있었고 자세는 뻣뻣했으며 세연이 본 적 없는 결의로 눈이 불타올랐다. 병철이 술에 취해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왔을 때 혜진이 그의 길을 막았다. 얘기해야겠어. 그녀가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병철의 눈이 가늘어졌고 입술이 비틀렸다. 이게 뭐야? 가족회의. 그의 시선이 세연에게로 향했고 그녀는 그의 손이 그녀 피부에 닿았던 기억에 몸서리쳤다. 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아가 봤어. 그녀가 각 단어를 칼처럼 말했다. 내가 세연 방에 있는 걸 봤다고. 병철, 너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어?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병철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손이 주먹으로 굳었다. 그 애가 상상한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보다 믿어? 나는 세연을 믿어. 혜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녀가 다 말해줬어. 내가 그녀를 강제로 위협했어. 우리 며느리를 우리 집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병철의 웃음은 차갑고 독이 있었다. 그녀는 성녀가 아니야. 그가 세연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그 드레스를 입고 돌아다니며 나를 유혹했어. 그녀가 원했어. 세연의 위장이 뒤틀렸고 수치와 분노가 그녀 안에서 싸웠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그의 거짓을 찢고 싶었지만 혜진의 손이 그녀 어깨에 놓여 그녀를 진정시켰다. 너는 괴물이야. 혜진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 가족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해. 그녀는 전화기를 꺼냈고 손가락은 병철을 응시하며 전화번호를 눌렀다. 경찰을 부를 거야. 그녀가 말했다. 너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해. 병철이 전화기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혜진은 물러섰고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더 나쁘게 만들지 마. 그녀가 경고했다. 끝났어. 세연은 숨을 얕게 쉬며 보았고 병철의 허세가 무너졌다. 그의 어깨가 처졌고 얼굴은 도전과 두려움의 마스크였다. 몇 분 안에 경찰이 도착했고 나무 바닥의 발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혜진은 지아의 말, 세연의 고백을 이야기했고 뺨에 눈물이 흐르는데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세연은 침묵했고 몸은 떨렸으며 경찰이 병철에게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다. 문이 그들 뒤로 닫히자 세연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다. 떨리는 숨이었다. 혜진은 그녀를 팔로 감쌌고 그들은 거기에 서 있었다. 슬픔과 힘으로 묶인 두 여인, 밤이 침묵을 되찾으며. 이어진 날들은 경찰 인터뷰와 속삭이는 대화의 흐릿한 연속이었다. 세연은 멍한 상태로 그것들을 지나갔다. 몸은 존재했지만 마음은 떠돌았다. 병철 없는 집은 가벼웠지만 그의 그림자는 모든 표면에 얼룩처럼 남아있었다. 지아는 어머니에게 매달렸고 답 없는 질문들, 흔들리는 신뢰. 세연은 그녀를 단단히 안았고 자신이 믿지 못하더라도 안전을 약속했다. 임신은 끊임없는 무게였고 그녀를 산산조각낸 모욕을 상기시켰다. 그날 밤 찻집 이후로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혜진의 부드러운 질문이 그것을 표면으로 끌어올렸다.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 어느 아침 그들이 가게 뒷방에 앉아 있었고 캐모마일 향이 공기에 무겁게 깔렸다. 하지만 너와 지아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해야 해. 세연은 손을 내려다보았고 손가락은 시련의 흉터를 따라갔다. 병철의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고 그녀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고통에 그녀를 묶는 끈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끝낸다는 결정은 똑같이 괴로웠고 수많은 상실 위에 쌓인 또 하나의 상실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생각했다. 그의 웃음, 그의 사랑, 그가 지아와 그녀 자신을 위해 그녀가 온전하기를 바랐을 방식. 나을 수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건 내게 아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해요. 혜진은 이해로 눈이 가득 차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해낼 거야. 그녀가 말했다. 모든 단계에서 너와 함께 할게. 약속은 다음 주로 잡혔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클리닉이었다. 세연은 그 전날들을 연약한 결심 속에서 보냈고 마음은 두려움과 안도감 사이를 오갔다. 혜진은 끊임없는 존재였고 그녀의 힘은 폭풍 속 등대였다. 그녀는 지아를 위해 요리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들의 삶을 삼킨 혼란에서 그녀를 보호했다. 시술 아침, 세연은 거울 앞에 섰다. 반사는 낯선이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꺼졌지만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불꽃이 있었다. 그녀는 지아를 생각했고 병철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운 그들이 만들 수 있는 삶을. 그녀는 자신을 생각했다.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여인으로. 혜진은 그녀를 클리닉으로 데려갔고 그들이 안으로 걸어갈 때 그녀의 손은 세연의 손에 따뜻했다. 너는 내가 아는 것보다 강해. 그녀가 몇 달 전의 말을 되풀이했다. 세연은 목이 조여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클리닉은 조용한 안식처였고 벽은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운 파랑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녀는 검사대에 앉았고 밑에 종이가 바스락거렸으며 손은 무릎 위에서 단단히 깍지 끼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절차를 설명하며 가슴의 매듭을 풀어주는 연민이 있었다. 혜진은 옆에 앉았고 그녀의 존재는 확고한 닻이었으며 그녀의 손은 세연에 떨리는 손가락에 따뜻했다. 확실해요. 의사가 물었고 눈은 친절했지만 탐색했다. 세연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조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아를 생각했고 딸의 큰 눈과 연약한 신뢰, 그들이 함께 만들고 싶은 삼병철의 그림자에 더럽혀지지 않은 삶을. 이 선택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미래로의 한 걸음이었다. 시술은 빨랐고 신체적 불편은 감정적 무게에 가려졌다. 세연은 눈을 감았고 마음은 준호의 기억으로 떠돌았다. 그의 웃음, 공원에서 지아를 돌리던 모습, 더 큰 가족을 꿈꾸던 조용한 밤들. 그녀는 다른 상황이라면 있었을지도 모를 아이를 위해 슬퍼했지만 이것이 그 아이가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상처였고 그녀는 치유를 선택했다. 이후 혜진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고 도시는 겨울빛 속에서 흐려졌다. 세연은 창문에 기대었고 몸은 무거웠지만 가슴에서 돌이 들린 듯 마음은 가벼웠다.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 혜진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지아를 위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나를 위해. 이어진 날들은 휴식과 루틴의 섬세한 균형으로 연약했다. 혜진은 세연이 집에서 회복하도록 찻집을 맡았다. 지아는 어머니 곁을 맴돌았고 작은 손으로 그림과 포옹을 건넸으며
그녀의 직관은 나이에 비해 날카로웠다. 세연은 딸을 단단히 안았고 그들이 견뎌온 어둠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찾는 그녀의 회복력에 놀랐다. 어느 저녁 그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아가 그녀에게 바싹 붙어 있었다. 세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게 힘들어서 미안해, 아가. 그녀가 지아의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내며 말했다. 하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 약속해. 지아가 올려다보았고 눈이 빛났다. 엄마가 강하니까요. 그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슈퍼히어로 같아요. 세연의 가슴이 벅차올랐고 자부심과 고통이 섞였다. 그녀는 지아의 이마에 키스했고 결심이 굳어졌다. 그녀는 강할 것이다 지아뿐 아니라 상처 아래에서 다시 발견하는 자신을 위해. 혜진은 끊임없는 존재였다. 밥을 짓고 이야기를 나누고 집을 따뜻함으로 채웠다. 어느 밤 그들이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는 미래에 대해 말했다. 이 집은 너무 많은 유령을 품고 있어. 그녀가 눈을 멀리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 새 시작이 필요해. 밝은 곳, 우리만의 곳. 세연의 숨이 멎었고 그 생각은 두렵기도 희망적이기도 했다. 새 집, 그녀가 단어를 시험하며 말했다. 지아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혜진이 단호히 고쳤다. 미소는 강렬했다. 우린 가족이야, 세연. 같이 해낼 거야. 새 집은 도시 외곽의 작은 별장이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연한 노랑 벽이었다. 담쟁이 덩굴이 현관을 감쌌고 정원은 야생화로 피어났으며 그 색은 갱신의 약속이었다. 세연은 문간에 서 있었고 지아의 손을 잡았으며 혜진이 상자를 날랐다. 공기는 새 페인트와 가능성의 향이었고 병철의 집의 차가운 대리석과 극명한 대조였다. 이사 날은 활기찬 활동의 연속이었고 세 사람은 조용한 결의로 짐을 풀었다. 지아는 방 사이를 오가며 웃음소리가 벽에 울렸고 그 소리에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딸이 거실에서 빙글 도는 모습을 보았고 스케치북은 잊혀졌으며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곳은 그들의 성역이었다. 치유의 장소였다. 별장은 소박했지만 밝았고 창문은 모든 각도에서 빛을 받았다. 세연의 방은 정원을 내다보았고 그녀는 작은 손길로 채웠다 준호의 사진, 데이지 꽃병, 혜진이 꿰맨 이불. 지아의 방은 색의 폭발이었고 그녀의 그림이 벽에 핀으로 고정되었고 장난감은 조심스럽게 배열되었다. 혜진은 다락방을 차지했고 그녀의 웃음은 그것을 그녀의 은신처라고 선언하며 울렸다. 그들은 작은 기쁨들로 표시된 새 리듬에 정착했다. 아침은 정원에서의 아침 식사로 시작되었고 지아는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으며 혜진은 준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그녀를 놀렸다. 세연은 찻집으로 돌아갔고 손은 더 안정적이었으며 미소는 더 진실했다. 손님들은 변화를 알아차렸고 그들의 칭찬은 그녀의 힘에 대한 조용한 확인이었다. 지아의 치유는 더 느렸고 악몽은 희미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세연은 그녀를 미술 수업에 등록시켰고 창의성이 과거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어느 오후 지아는 그림을 가져왔다. 밝은 하늘 아래 가족의 생생한 장면, 손을 잡은 새 인물. 이건 우리예요. 그녀가 인물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나, 그리고 할머니. 세연은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난로 위에 걸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것, 피뿐 아니라 사랑과 생존으로 단련된 가족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최근 찻집을 찾은 민준을 생각했다. 그의 걱정은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며 부드러워졌다. 그는 우정을 제안했고 그 이상은 아니었으며
그녀는 그것에 감사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녀가 보이는 느낌을 주는 연결. 어느 저녁 해가 지며 세연은 제스민 차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았다. 혜진이 함께했고 그네의 삐걱거림은 부드러운 리듬이었다. 넌 먼 길을 왔어. 혜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세연은 미소 지었고 그 말의 무게가 마음에 자리 잡았다. 어머니 없이는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계속 갈 이유를 주셨어요. 혜진은 그녀의 손을 쥐었다. 너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았어, 세연. 항상 가지고 있었지?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깊어지는 하늘의 빛의 핀이었다. 세연은 준호를 생각했고 그의 부재는 조용한 아픔이었지만 더 이상 공허는 아니었다. 그녀는 여기 살아있었고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내일을 믿었다. 몇 달 후 세연은 부엌 테이블에 앉았고 앞에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별장은 조용했고 지아는 위층에서 잠들었으며 혜진은 다락방에서 책을 읽었다. 공기는 라벤더 향이었고 카운터 위 촛불이 깜빡였다. 세연의 펜은 페이지 위에 머물렀고 그녀의 생각은 기억과 희망의 테피스트리였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녀의 말은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그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준호, 그녀가 썼다. 이 여정의 매 순간 너를 함께했어. 내 사랑은 나에게 지하를 주었고 그녀는 나를 계속 가게 한 비디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마주했고 나는 여전히 여기 내가 알던 것보다 강하게 있어? 그녀는 찻집에 대해 썼고 그 따뜻함은 그들의 가족의 유산이었다. 그녀는 그녀를 구한 맹렬한 사랑의 혜진, 아버지를 닮은 용기를 가진 지아에 대해 썼다. 그녀는 고통 공격, 임신, 그녀를 거의 삼킨 침묵과 그 후의 치유, 느리지만 확실한 대해 썼다. 나는 힘이 큰 소리라고 생각했어. 그녀가 썼다. 세상에 대한 외침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조용하다는 걸 배웠어. 가장 어두운 밤을 통해 너를 이끄는 속삭임이야. 나는 내가 떠난 그 여인이 아니야. 하지만 새로운 누군가, 맹렬히 사랑하고 우리 딸을 위해 사는 사람. 내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 그녀는 멈췄고 눈은 창 너머 별들을 따라갔다. 편지는 준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또한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녀의 생존의 증거였다. 그녀는 만난 적 없는 여인들, 그들 자신의 조용한 짐을 지닌 이들을 생각했고 그들과의 유대를 느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의 것이었고 고통은 견딜 수 있으며 사랑은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상기였다. 세연은 노트를 덮었고 마음이 가득 찼다. 그녀는 일어섰고 촛불을 껐으며 밖으로 나갔다. 밤은 시원했고 정원은 꽃들의 실루엣이었다. 그녀는 올려다보았고 별들은 가능성의 지도였으며 자신에게 약속을 속삭였다. 살고 사랑하고 충분히 되기. 조용한 공간에 사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고통은 말하지 않고 그들의 힘은 보이지 않는다. 강세연은 그들 중 하나였다. 불을 뚫고 지나왔고 온전치 않지만 부서지지 않은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지붕 위에서 외치는 승리가 아니라 일상에 짜인 회복력이다. 아이의 웃음, 함께한 식사의 따뜻함, 또 다른 새벽을 마주할 용기. 그녀는 큰 제스처로가 아닌 가족을 묶는 꾸준한 사랑으로 딸을 지켰다. 그녀는 단일한 행동이 아니라 계속하고 치유하고 희망하는 수많은 선택으로 자신을 구했다. 그녀의 삶은 다른 많은 이들처럼 인간의 마음의 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생존하는 아름다움의 증거다. 결국
세연의 유산은 그녀가 싸운 전투가 아니라 그녀가 만든 삶의 있다빛으로 가득한 집, 두려움 없이 꿈꾸는 딸, 사랑으로 형성된 미래. 그녀는 조용히 강한 이들의 상징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들의 정신은 굽히지 않는다. 강세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의 여정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는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사랑하는 지아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상처를 넘어섰다. 그녀의 조용한 용기는 우리 각자가 가슴 깊이 품은 한 과정, 정을 되새기게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우리는 어떻게 어둠을 뚫고 빛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세연의 선택과 그녀의 회복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녀가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마주한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조용히 강해진 순간이 있었나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며 세연처럼 용기를 내어 서로의 치유를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팟캐스트 댓글, 소셜미디어 또는 가까운 이들과 함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공유해 주세요. 강세연의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의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함께 조용한 회복력의 힘을 찾아봅시다.